네, 안녕하십니까. 김냥냥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죠. 네, 저를 기다려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오래 걸렸죠. 알렉산더 기둥편 영식 3층 클리어하는데 저희가 좀 골치를 썩었어요. 네, 시간도 시간이고 파티원끼리 모이기도 좀 힘들고 했는데 여차저차해서 깨게 됐네요. 네, 정말 힘들었던 곳 중 하나예요. 제가 파판을 시작하면서부터. 아우, 망할 놈의 펩시맨 진짜. 네, 펩시마인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네. 자, 잡소리는 그만하고 바로 알렉산더 기둥편 영식 3층 공략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일단 딜컷이 존재하는데 12분 40초 후에 전멸기를 시전합니다. 4페이지가 패턴이 3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2번을 반복한다고 보시면 돼요. 2번을 반복하면 그 후에 전멸기를 시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전에 꼭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외로 나갔을 경우에는 기절과 마비 그리고 도트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믹 처리를 확실하게 하지 못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여기서는 4페이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1페이지는 인간 형태, 4페이지를 위한 산계 연습 가능 구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 4페이지 기믹이 조금 헬이에요. 지옥 같은 곳이라서 거기서 이제 산계 연습을 하기 위해서 1페이지에서 버프 안 키시고 그냥 연습만 할 겸 해서 1페이지에서 이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활용을 하시면 돼요. 4페이지 산계.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파티는 4페이지 산계 연습을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4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막 시간 낭비하기 싫어가지고 1페이지 시작부터 저희는 4페이지를 위한 산계 연습을 했습니다. 2페이지는 손형태, 높은 딜을 요구하는 구간. 빡빡한 딜컷이 필요한 곳이라서 딜러들 그리고 탱커분들도 마찬가지로 딜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있어요. 3페이지 회오리 형태, 쫄 구간. 쫄이 나온다는 얘기죠. 딜 분산과 높은 딜이 필요하다. 딜 분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마리 쫄이 나오는데 한 곳에 딜을 집중을 시키다 보면 나머지 쫄을 이제 처리를 못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높은 딜, 여기서도 딜컷이 좀 필요합니다. 4페이지 아까 설명드린 건데 총 3가지 패턴이 있어요. 4-1, 4-2, 4-3. 4-1에서는 인간 형태, 4-2에서는 인간과 손 형태, 4-3에서는 인간과 회오리 형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계속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반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1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인간 형태, 변화의 물결, 스킬이에요. 랜덤 대상 6명에게 2번 연속 광역. 1차는 시전 후에 공격을 하고요. 2차는 즉시 공격. 유체 타격, 이거는 1월 글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메인 탱커한테 쓰는 전방 광역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정면에 다른 분들 계시면 안 돼요. 메인 탱커 제외하고는. 자, 물장구 3번 연속 강력, 1회당 약 2500 데미지. 1페이지에서는 3번 연속이 나오는데 나중에 4-2페이지에서 육장구라고 해서 그게 또 나오거든요. 1페이지에서는 물장구 3번 연속. 그리고 본물 랜덤 4명에게 파란색 징이 생기고 징 대상자에게는 광역, 그리고 랜덤 또 4명에게 장판 광역.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자, 1페이지 변화의 물결. 자, 이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1차는 시전을 하고 2차는 즉시 공격이 온다고 했어요. 이때 2차 물결을 처리하기 위해서 꼭 산계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파티원이 여기 6시에 모여있고 메인탱이 여기 있죠. 이렇게 딜을 하다보면 자, 이렇게 장판이 생겨요. 변화의 물결 장판이에요. 제가 삼각형을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총 6개예요. 지금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2개로밖에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5명이 계시겠고 5명이 걸리셨겠고 여기는 멘탱 1명 걸려서 총 6개가 깔린 모습이에요. 이렇게 피해 주시겠죠?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1층, 2층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저희 파티원의 공략을 여기서 PPT로 설명을 드리고 영상도 저희 파티원의 공략대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거를 이제 따라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비교하셔가지고 다른 공략이랑 비교하셔서 이게 더 편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1차 물결을 피한 모습이에요. 네. 이때 보시면 이렇게 물결이 터지고 2차 물결을 위해서 네,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잡아요. 메인 탱커 12시, 그 옆에 서탱, 그리고 힐러 2명이 이런 식으로, 딜러 2명이 이런 식으로.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파티원끼리 내가 여기로 갈게, 내가 여기로 갈게 하셔도 돼요. 일단 2차 물결을 위해서는 꼭 원형 형태로. 네. 그리고 나서 네, 2차 변화의 물결이죠. 1차는 시전 후에 나온다고 했죠. 2차는 이렇게 산계를 하자마자 바로 확 하고 터집니다. 네, 6명에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이렇게 확실히 산계를 해주셔야 돼요. 자, 영상으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리는 당연히 껐습니다. 소리 나는 영상은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전사 시점. 자, 메인 탱커가 12시로 가고 파티어는 6시에 그대로 있죠. 렉이 조금 있었어요, 처음에 시작 때. 그래서 자, 1차예요 1차 시전하면서 터지고, 자, 2차를 위해서 지금 다들 포지션을 잡은 거예요. 이 멀리 있는 분은 뭐냐, 원래는 가까이 붙어서 뭐 하셔도 되는데, 각만 잘 재시면, 눈이 좋아서 각만 잘 재시면 이렇게 멀리서 이게 다른 분들이 안 맞게끔 각만 잘 재셔 주시면 돼요. 이 영상 화질이 안 좋네요. 원래 좀 좋게 올렸는데 이번에 좀 안 좋게 나왔네요. 일단 2차까지 빼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렇게 2차까지 터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1페이지에요. 계속 본물 포지션 아까 설명드렸죠. 4명에게 징이 생기고 또 랜덤 4명에게 장판이 생깁니다. 자, 포지션은 이런 식으로 저희는 잡았어요. 근딜이 양옆에 잡고, 힐러 딜 2명, 원딜 뒤에 2명, 서탱이 보스 6시, 맨탱이 12시. 이런 식으로 본물 산기를 했습니다. 1페이지에선. 자, 징이 이렇게 생겨요. 랜덤으로 생기는 거예요. 네, 랜덤으로 생기고, 네, 랜덤으로 또 장판이 생겨요. 네, 징이 생기신 분도 장판이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알아두시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단계를 하셔서, 네, 파란징 대상자는 터지는 거예요. 네, 본물 광역이 터지고 장판은 꼭 피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네, 피해주시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장판이 좀 좁게 나오는데, 그 게임 하시다 보면은, 레이드 들어가시다 보면은 좀 넓게 나와요. 자, 보시면 이게 3장구, 네, 물장구라고 해서 3번 연속 광치는 거. 그리고 유체 타격도 씁니다. 네, 저렇게 전방으로. 그리고 포지션을 잡죠. 각자 포지션을. 네, 근딜 2분이 여기 양옆에 계시고, 제가 여기 보스 기준 6시, 그리고 맨탱이 12시, 이제 힐러 원딜들이 뒤에서 산계를 한 모습입니다. 자, 본물 이 파란색 징 보이시죠? 네, 징대상자가 걸리고 장판이 깔리고. 네, 넓죠? 굉장히. 제가 그림으로는 좀 좁게 표현을 했는데, 네, 실제로 해보시면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잘 피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이 모습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물 같은 경우는 장판이 굉장히 판정이 좀 더러워요. 그래서 빠르게 피하셔야 돼요. 특히 캐스터분들 캐스터 끝난다고 막 피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캐스터 끊으셔야 돼요. 네, 정말 애매하게 뭐 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거의 사고날 확률 100%입니다. 캐스터 끝나고 피하시려고 하면 거의 사고날 확률 100%고, 보물 같은 경우는 그냥 겹쳐 맞으시지 않고 장판만 잘 피하시면 문제없이 넘어가는 기믹입니다. 자, 2페이지입니다. 이제 손형태 유체강타. 네, 손형태라는 것은 이제 손으로 변한다는 말이에요. MT 메인 탱커에게 쓰는 전방 광역 스킬 약 5만에서 6만 데미지. 이거는 n분의 1 하라는 얘기예요. 데미지를 n분의 1 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그러니까 파티원이 전원이 같이 맞으면 좋겠죠. 싹쓸이
파티 전원에게 쓰는 넉백 스킬. 방향은 랜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비사키, 탱커, 힐, 딜러 각 한 명에게 랜덤이에요. 탱 2명 중에 1명, 힐 2명 중에 1명, 딜 4명 중에 1명에게 디버프를 건다. 탱커 같은 경우는 받는 데미지 증가 디버프를 받고요. 힐러한테는 힐량 감소 디버프가 걸리고 딜러한테는 딜량 감소 디버프가 걸려요. 그래서 이걸 처리하는 거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서. 분열과 가위바위보. 2차 싹쓸이 후 2마리로 분열을 한다. 2마리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면 랜덤 1마리가 손을 편 상태로 반짝인 후 광역 데미지와 도트딜 전멸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이 기믹을 처리하기 위한 설명도 드릴 거고, 반대로 붙어 있으면 일정 거리가 붙어 있으면 그 2마리가 랜덤 1마리가 손을 쥔 상태로, 주먹을 쥔 상태로 반짝인 후에 다시 광역 데미지와 도트딜 전멸. 이것도 처리하는 방법 뒤에 설명드릴게요. 균등화. 여기가 이제 딜컷 구간인데 2마리 중 1마리가 다른 1마리에게 자신의 남은 체력 중 일부를 나눠준다. 예를 들어서 2마리로 나눠줬을 때 40%가 40%면은 요쪽 1마리가 4%를 요쪽 다른 1마리에게 넘겨줘서 36%와 44%가 돼요. 이때는 44%인 손을 4% 이상 까야 됩니다. 데미지를. 그렇지 않으면 전멸입니다. 자, 2페이지 유체 강타. 자, 원래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데미지가 5만에서 6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티원이 전원이 같이 모여서 처리를 하는 거지만, 첫 번째 유체 강타는 MT 혼자서, 메인 탱커 혼자서 무적기를 사용하면서 넘기는 모습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암흑기사분이 메인 탱커이기 때문에 산송장을 키시고 힐러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저기 산송장 끝나기 전에 거축을 넣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1페이지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손 나왔죠. 유체 강타 때문에 지금 산송장을 키신 거예요. 메인 탱커가 혼자 산송장을 키고 체력이 쭉 까였죠. 자, 이 싹쓸이. 자, 싹쓸이를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싹쓸이는 이렇게 쿵 하고 찍어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쿵 하고 찍으면 파티원들이 자, 이런 식으로 랜덤 위치로 퍼지게 돼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메인 탱커 분이 B쪽에 있어요. B쪽에 있어서 나는 이쪽 오른쪽으로 싹쓸이를 유도해야지. 안됩니다. 안돼요. 랜덤 위치이기 때문에 B에 계신다고 해서 오른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고 위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막 랜덤이기 때문에 무조건 중앙에서 맞아주시는 게 좋아요. 유도 절대로 못하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퍼지고 그 다음에 1차 유비사키가 와요. 유비사키 아까 설명드렸죠. 탱커 2명 중에 1명에게 받는 데미지 증가 디버프, 힐러 2명 중에 1명에게 힐량 감소 디버프, 딜러 4명 중에 1명에게 랜덤으로 딜량 감소 디버프를 건다고 했어요. 자, 보시면 서브탱커, 제가 이건 예를 들어서 찍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브탱커에게 파란색 징이 떠요. 파란색 징은 이제 탱커한테 걸리는 디버프, 힐러한테는 초록색 디버프, 딜러한테는 빨간색 디버프가 걸려요. 이거는 저희 파티어는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탱커징과 그 학자는 A징에 모이기로 했고요. H1인 같은가? 그리 기억이 안 나. 넘어가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딜러와 백마는 B징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보시면 H2가 학자로 돼 있네요. 자, 탱커와 학자가 A징에 모였고, 그리고 백마와 딜러 한 분이, 걸리신 분이 B징에 계셨고, 여기서 중요한 건 사고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분은, 나머지 디버프 안 걸리신 분은 잠깐 대기를 하셨다가 완료가 될 것 같은 그런
그 타이밍이 있어요. 예, 그 타이밍을 이제 익히셔야 되는데, 원래가 될 것 같은 그 타이밍을 보시고 모여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모여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겹치게 되면 이 두 분이 이제 왜 사고가 이렇게 안 나야 되기 때문에 그 확실하게 기믹을 처리하기 위해서 학자와 탱커가 겹쳐서 이런 식으로 디버프가 교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딜러지는 백마에게 가죠. 그러면은 바뀌었기 때문에 서브탱, 탱커에게는 힐량 감소 디버프를 가지고 있겠죠. 딜에도 문제가 없겠고 탱하는데도 문제가 없겠고. 자, 이젠 학자 탱 디버프, 받는 데미지 증가 디버프, 예, 힐하는데도 문제 없겠고 딜하는데도 문제 없겠고, 예, 대신에 뭔가 맞으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여기서는 딜러한테는 징이 아예 없죠. 예, 아예 없고 백마에게 예, 딜량 감소 디버프가 걸려있죠. 예, 저희는 학자분이 딜을 했기 때문에 학자분이 이쪽 탱커 쪽으로 갔고 백마분이 B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 이 포지션을 잡는 이유는 얘가 또 유체 강타를 시전을 해요. 맨탱커가 어그리기 때문에 머리가 맨탱을 본 상태로 유체 강타 5만에서 6만 그 n분의 1 해야 되는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받는 데미지 증가 디버프를 받은 학자분은 그냥 보스 뒤에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자, 싹쓸이 쿵 찍으면 랜덤으로 가죠. 자, 보시면 예, 여기 잘 나와있죠. 탱커지는 파란색, 뭔가 원형으로 이렇게 슝 디퍼스인 디버프, 하늘바다유님, 학자님에게 초록색 디버프, 딜러진, 개마스터님에게 빨간색 디버프가 걸린 거예요. 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래는 그 학자랑 탱커가 A에서 모이겠지만 가깝기 때문에 저희는 마이크를 콜을 했기 때문에 서로 가깝기 때문에 동그라미와 1번은 여기서 처리를 할 거고요. 여기 용기사분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종이컵 이분은 이제 비징에서 처리를 할 거예요. 예, 여기서 보시면 백마분과 딜러분 처리됐고, 자 보시면 여기 학자님이 여기 계시죠. 저기 탱커와 나머지 분들은 여기 계시고 어빌리티님이라고 흑마분은 저기 촉진을 타고 저한테 촉진을 타고 이쪽으로 오실 거예요. 7분이 맞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7분은 맞으셔야 돼요. 촤 이렇게. 자 7분이 맞으시죠. 자 유체 강타 아까 그 포지션이에요. 네 여기서 촥촥 맞는 거예요. 보시면 평타 1대 2대 3대 그리고 두 번째 유체 강타 싹 하고 다시 이제 싹쓸이를 시전을 합니다. 두 번째 싹쓸이죠. 자, 두 번째 싹쓸이를 보시면 이렇게 또 싹쓸이가 됐죠. 네, 싹쓸이가 되면 이 램드가 이제 분열을 해요. 두 마리로. 아까 가위가위보 설명드렸죠. 분열을 하는데 분열을 할 경우에는 일단은 이렇게 다 이렇게 싹쓸이 때문에 퍼진 상태에서 일단 첫 번째 원래 이게 두 마리 전부 다 그 메인 탱커한테 어글이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탱은 후방에 나중에 나온 램드에게 두 번째 램드에게 도발과 방패 던지기를 하시면 어글을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어글을 먹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글을 먹으면 이 보스 둘 중에 한 명이 손을 편 상태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면 손을 편 상태로 반짝인다고 했어요. 그런 저희 PPT에서는 노란색이 반짝거릴 거예요. 이렇게 반짝거리죠. 반짝거리면 편 상태로 반짝거리기 때문에 모여주셔야 돼요. 모여주셔야만이 전멸을 안합니다. 반짝거리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잡아야 돼요. 이 연습은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저희는 서탱이 이쪽 포지션, 맨탱이 이쪽 포지션. 왜냐면 균등화 딜을 위해서 서탱도 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서탱이 아니라 그러니까 균등화가 랜덤이에요. 균등화가 랜덤이라서 둘 중 하나가 그러니까 체력이 많은 놈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1위 포지션을 잡고
예를 들어서 빨간색 램드가 균등화일 경우에는, 체력이 많을 경우에는 메인 탱커도 얘를 탱킹하는 와중에도 얘를 딜을 해주셔야 돼요. 딜컷이 빡센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포지션을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2차 유비사키를 위해서 포지션을 잡은 거예요. 학자분이 여기 계시고 백마분이 여기 계시고 저랑 탱커는 아까처럼 그 포지션 유지하고, 학자분은 왜 여기 계시냐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탱커진의 디버프를 가져가기 위해서 학자가 여기서 대기를 하는 거예요. 백마는 딜러진의 디버프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포지션을 잡고 있고, 근딜 두 분은 양옆으로 이렇게 약간 상계를 했고, 원딜 두 분도 약간 상계를 했죠. 유비사키 사고도 예방하고 빠른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포지션을 잡습니다. 자, 균등화. 2차 유비사키 및 균등화. 자, 힐 학자에게, 이게 예를 들은 거예요. 학자에게 걸렸고, 멘탱한테 걸렸고, 그 다음에 원딜 한 분한테 걸렸네요. 학자분이 멘탱한테 갈 거고, 백마분이 걸린 딜러한테 가겠죠. 그러면 디버프가 이렇게 옮겨지겠죠? 옮겨지고, 자, 여기서 옮겨진 상태에서 바로 이쪽으로 와줍니다. 학자분은. 참고로 한 번 옮겨지면 그 다음은 안 옮겨져요. 이게 판정이 좀 더럽다고 할 수도 있고 깨끗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한 번 옮기면은 다른 사람한테 또 안 옮겨지더라고요. 저희는 판정이 좀 괜찮다고 이걸 판단을 하고, 오 괜찮네 라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웬만하면 안 나는 게 좋아요. 한 번 옮기면 다시는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이러고 나서 이제 균등화가 나와요. 균등화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빨간색 보스가 체력이 더 많다, 균등화 때문에. 그러면 빨간색 보스에게 딜을 집중하시는 거예요. 메인 탱커 분도 노란색 보스를 탱킹하면서 이 빨간색 보스에게 딜을 해주셔야 돼요.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또 빨간색 보스가 반짝거렸죠. 금방. 왜 반짝거리냐면, 아까 설명드렸죠. 가위바위보. 주먹을 쥔 상태로, 거리가 가까우면, 보스 두 명이 거리가 가까우면 주먹을 쥔 상태로 반짝거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퍼져줍니다. 양옆으로 퍼져줍니다. 그래야만이 전멸을 피할 수 있어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2차 싹쓸이에요. 2차 싹쓸이. 하나 도발을 가져오죠. 두 마리가 나왔기 때문에 한 마리를 가져왔고, 자, 보시면 여기 손을 편 상태로 반짝거려요. 얘는 좀 어두운 색이고, 얘는 갑자기 반짝거리죠. 손을 편 상태로. 이거는 일정 거리 이상 멀어졌기 때문에 손을 편 상태로 반짝거려요. 그냥 모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여요라고 콜을 합니다. 같이 겹치고, 자, 아까 말했던 포지션으로 잡죠. 영상이 보시면 메인 탱커 분이 여기 계시고, 제가 여기 있죠. 보스를 조금 겹쳐둔 상태로, 그리고 학자분이 여기 탱 사이에 계시고, 여기 X 표시된 종이컵 하나, 백마분이 여기 계시고, 원딜 두 분이 뒤에서 약상계를 했고, 근딜 두 분이 여기서 약상계를 했어요. 2차 유비사키를 위해서. 보시면 유비사키 오죠? 다시. 지금 다샬님이 딜 버프 가져갔고, 딜 디버프, 제가 그 탱 디버프, 그리고 하늘님이 없는 거 보니까 여기 종이컵, 백마분이 힐 디버프를 가져갔나 보네요. 하늘님께서 저한테 비비실 거고, 종이컵이 다샬님에게 비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버프가 교환이 되고, 자, 수량 균등화, 이제 균등화가 시전이 되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체력이 메인 탱커분이 먹고 있는 걸 제가 주시 대상으로 해놨어요. 37%. 제 거는 40%. 보시면 균등화 끝나면 체력 한 놈이 더 많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한 놈이 많지만. 자, 얘가 40%에서 42%가 됐어요. 그쵸? 40%였지만 여기 있던 애가 체력을 줬기 때문에 42%가 됐어요. 그렇다면 김냥냥, 제가 탱킹하고 있는 얘를 4% 이상 데미지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딜을 집중해서 42%인 액체손을 딜을 하는 모습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때 버프를 전부 다 아껴둔 상태에서 광폭화 그리고 발견까지 쓴 상태에서 여기 전장의 함성도 아껴놓은 상태예요. 예, 여기서 이제 딜 집중을 해줍니다. 딜 쭉 해주죠. 예, 이때 저는 수태 안 끼고 파테 킨 상태에서 딜을 했어요. 버프를 쭉 켜주면서. 자, 고통의 손길은 뭐냐? 균등화가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고통의 손길이 전멸기가 되고요. 균등화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광역 데미지가 약간 들어와요. 지금 보시면 살아있는 액체 34%, 제게 38%죠. 그럼 4% 정도 깎기 때문에 이게 성공하는 모습인데, 이게 좀 판정이 좀 좋아요. 예, 이걸 캐스팅하는 동안에도 딜이 되면은 안전하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캐스팅하는 동안에도 꼭 딜을 추가적으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이 살짝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이제 보시면, 자, 이 주먹을 쥔 상태로 지금 반짝이는 거예요. 지금 화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는데, 모여있기 때문에, 보스 두 마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주먹을 쥔 상태로 지금 반짝이는 모습이에요. 이때 어떻게 했다? 서로 멀어지면 됩니다. 서로 멀어지고, 보이죠? 반짝이는 거? 쾅 하고 내려찍으면 데미지가 안 들어오죠. 마지막 타격, 유체 강타. 자, 이렇게 잡으면, 자, 2페이지가 끝이 납니다. 이제 3페이지 설명을 드릴게요. 회오리 형태 슬라임, 중앙에서 6번의 패턴으로 두 종류의 슬라임들이 나온다. 슬라임들이 외곽으로 이동하며 장외에 도착할 시에 전원에게 광역 데미지와 도트 데미지를 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안 써놨지만 램드에게 버프를 씌웁니다. 주는 데미지 증가. 다시 한다고 보시면 돼요. 리틀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쫄 한 마리라도 놓치면 리틀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슬라임은 특별한 사항 없이 이동한다. 과중력 가능, 스턴도 가능. 금방 설명드렸다시피 바깥으로 나가면 또 램드에게 증첩이 쌓여요. 얼굴이 달린 큰 슬라임은 등장 후에 일정 시간 뒤에 돌진을 시전을 한다. 이때 탱커 혹은 딜이 패턴별로 부담을 하여 기절을 넣어준다. 이거를 못 끊으면은 얘가 돌진이라고 해서 전력 질주를 하면서 바깥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가기 때문에 꼭 기절을 넣어주셔야 돼요. 분담을 꼭 하셔서 기절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장애 도착 전에 못 잡으면 램드에게 버프를 넣어준다. 버프가 중첩이 쌓여요.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될 때마다. 자, 첫 번째로는 큰 쫄 두 마리, 근딜 한 명씩 각각 스턴을 담당을 하고요. 두 번째 나올 땐 작은 쫄 세 마리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큰 쫄 한 마리와 작은 쫄 두 마리, 이때는 음유분이 스턴을 담당. 그리고 네 번째로 작은 쫄 네 마리 나오고, 다섯 번째 패턴에 작은 쫄 세 마리, 여섯 번째 패턴에 큰 쫄 네 마리. 에이징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메인 탱커와 서브 탱커, 근딜 1, 근딜 2, 저희 같은 경우는 용기사, 닌자 이렇게 스턴을 담당했어요. A 기준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나중에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쫄이 나오면은 뭐 쉽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드리지만, 그 와중에 여러가지 기믹이 또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자, 하수로 8명 중 랜덤으로 2명에게 중앙 회오리와 선이 연결이 된다. 탱커 2명이 각 담당하여 그 선을 가져온 후에 파티원이 없는 곳으로 가서 생존기를 켜고 혼자 맞는다. 넓은 광역 데미지에 약 27,000 정도로 알고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으면 아마 3만 데미지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데미지가 굉장히 아파요. 광역이면서. 그래서 꼭 처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석 2명씩 두 쌍으로 총 4명 자석 징표가 생긴다. 두 쌍으로 자석 징표가 생겨요. 선이 연결돼요. 2명씩. 일정 시간 후에 각 쌍마다 극성이 작용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은 극끼리는 밀려나게 되고 다른 극끼리는 붙게 된다. 자, 그래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같은 극성 플러스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최대한 가까이 붙는다. 다른 극성 플러스 마이너스,
이분들은 최대한 멀리 떨어진다. 처리 실패할 경우 능력치 저하. 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슬라임, 이거는 뭐 별거 없어요. 맨 처음에 뭐라 했죠? 큰 쫄 2마리 나오죠? 이때 근딜 한 명이 마킹을 하는 거죠. 요쪽에는 D2가 이제 근딜이에요. D1 또 근딜이고 한 분씩 이렇게 마킹을 해요. 저희는 콜을 합니다. 네, 저희가 B 근처에 있는 쫄 이렇게 4명씩 맨 처음에 이렇게 4사로 이렇게 분담을 했어요. A 쪽, B 쪽 이렇게 맨 처음 거. 네, 이렇게 분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콜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면 제가 이제 서탱이기 때문에 저희가 B쪽 할게요 하면은 여기 근딜 분이 D1 분께서 스턴 담당하시고 D2 분께서 이쪽에 A 쪽에 있는 큰쫄 스턴 담당을 하셨어요. 얼굴이 있는 큰쫄입니다. 두 번째는 짝쫄 3마리. 이 포지션은 지금 고정된 상태인데 원래는 이렇지 않아요. 막 왔다갔다 막 기믹이 나오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 포지션은 첫 번째만 참고하시고, 예, 지금 막 여러가지 다음 패턴까지는 이 포지션은 무관하다는 거를, 예,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큰쫄 1마리와 짝쫄 2마리. 이때 누구랬죠? 네, 음유분께서 이쪽 마킹, 스턴 마킹. 그리고 네, 짝쫄 4마리 나오고요. 다섯 번째로 짝쫄 3마리. 이 위치도 랜덤이에요. 얘네 쫄 나오는 위치도 랜덤이에요. 이 고정 아닙니다. 랜덤이에요. 마지막으로 큰쫄 4마리. A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이랬죠? 여기가 메인 탱커 1번, 섭 탱커 2번, 용기사님 저희 근딜 한 명 여기, 또 나머지 또 근딜 한 명 여기, 이렇게 스턴 담당을 했습니다. 자, 하수로 이걸 처리를 어떻게 하냐. 여기가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요. 잠시 물 한 잔만요. 여기가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 기믹인데, 왜 사고가 많이 나느냐.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선이 8명 중에 2명이 걸리면 이거는 좀 쉬운 패턴이에요. 왜냐면 가깝기 때문에 여기는 섭탱이 가져가면 되고 여기 맨탱이 가져가면 되죠. 이런 식으로 쉽죠. 이런 식으로 가서 그냥 생존기 키고 혼자 맞으면 돼요. 근데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섭탱이랑 한 딜러 한 분이 걸렸는데, 2분이 걸렸는데 가깝죠. 2분이 가까운데 지금 메인 탱커가 여기 있긴 한데 원래가 아니라 더 어려울 때는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맨탱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맨탱이. 예, 그럼 이때 처리를 어떻게 하려고 막 우왕좌왕 하시는데, 뭐 섭탱이 일로 빠지고 뭐 맨탱이 일로 와서 이렇게 가져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은 쉽지 나중에 되시면 여기 계신 뭐 메인탱커 분은 잘 안 보입니다. 예,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 섭탱 분이 그냥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가로질러 가면은 자기도 이제 선 판정이 났기 때문에, 선이 있기 때문에 다른 딜러 거는 못 가져와요. 2개를 못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만 그냥 가지고 한 분을 이렇게 쓱 지나가시면 맨탱크 분이 알아서 이분을 이렇게 가져가셔서, 네,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근데 또 어려운 게 있는데, 자, 어떤 거냐. 자, 딜러 2명이 걸려요. 딜러 2명이 예를 들어, 지금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못 하겠는데, 딜러 2명이 만약에 D1과 R1이 걸렸다고 해봐요. D1과 R1이 걸렸고, D1과 R1 사이에 탱커 한 명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탱커는 여기 있어요. 자, 다시 D1, R1 걸려있고 안 걸린 그 탱커 한 분이 이 사이에 있고 다른 탱커 분이 여기 있어요. 이때는 무조건 마이크로 콜을 하셔야 돼요. 콜을 하시거나 정해야 돼요. 이분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에 있을 경우에 내가 위에 걸 먹겠다, 밑에 걸 먹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콜이 돼야 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이크가 됐기 때문에 무난하게 넘어갔지만, 굉장히 많은 패턴으로 하수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드리고 싶지만, 정말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하수로는 이것 때문에 많이 터져요. 네. 자, 다음 하수로 진짜 연습 많이 필요해요. 네. 저도 탱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요. 자, 자석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랬어요.
잘 안 보이시는 분이 있었는데 징 색깔이랑 막 이렇게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 계셔서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무난하게 잘 넘어갔던 기믹입니다. 자, 자석 아까 설명드렸죠? 2명씩 2쌍 이렇게 걸려요. 2명씩 2쌍, 2명씩 2쌍. 두 분은 한 쌍은 플러스 같은 극, 한 쌍은 다른 극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같은 극은 뭐라고 했죠? 떨어지게 된다고 했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소리가 나면서 어떤 이펙트 소리가 나면서 쭉 밀려요. 같은 극이기 때문에 쭉 밀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밀려가지고 장애로 안 나가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상태로 밀리면 어떻게 돼요? 이분은 장애로 나가겠죠. 밀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같은 극이면 밀리기 때문에 이 상태로 밀리면은 이분은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이제 장애에서 도트 데미지도 받고 기절도 받기 때문에 여기 3페이지에서 딜 부산도 해야 되고 딜컷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기믹 처리가. 그래서 이분은 이런 식으로 모여주시고요. 다른 극은 뭐라고 했죠? 반면에 다른 극은 붙게 된다고 했죠. 다른 극은 극성이 발동을 하면 붙게 되기 때문에 붙게 되면은 능력치 저하도 있고 데미지를 받아요. 이 상태로 붙게 되면은 이 상태로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멀어지셔야 돼요. 멀어지셔서 극성을 작용을 받으면 선이 사라지고 플러스는 같은 극은 이렇게, 다른 극은 이런 식으로 붙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같은 극은 붙으셔야 되고 다른 극은 떨어지셔야 돼요. 자, 다시 같은 극은 붙어야 되고 다른 극은 떨어지셔야 돼요. 그게 기믹 처리예요. 자, 영상으로 볼까요? 자, 이게 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좀 쉬워 보이죠? 근데 이게 막상 들어가면 좀 헷갈리는 게 많아요. 제가 팁을 여기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을 진행하면서 이제 3페이지 돌입하는 겁니다. 자, 포지션을 이렇게 사사로 나눴죠. 저희 4명 여기 B 쪽에 있고 저희가 B 하겠습니다. 콜을 했어요. 그래서 개마 용기사가 여기 스턴을 넣을 거고 저쪽은 A 닌자가 넣을 거고. 자, 미끌미끌 저게, 자, 다시 미끌미끌 이게 전력 질주예요. 이거를 스턴으로 끊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수로 타이밍이에요. 이제 미끌미끌 오는 타이밍에 하수로가 와요. 2명에게 볼까요? 자, 하수로가 왔죠?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짜증나는 패턴이에요. 그 딜러, 그러니까 파티원 2명 사이에 제가 있고 다른 탱커가 요쪽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콜을 합니다. 요쪽 탱커가 요거를 가져오기 편한 위치겠죠? 좀 가깝죠, 거리가? 요렇게 돌아가기 힘들겠죠? 요쪽으로 오는 게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마, 그 용기사분한테 걸린 거를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먹고, 자, 친한 누님은 저쪽 걸 먹고, 이렇게 빠지는 상태. 자, 보셨죠? 데미지가 좀 많이 들어와요. 15,000, 제가 지금 보복을 켰는데, 데미지 30% 감소인데, 15,000이 들어왔다는 건 한 2만 정도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스톤이랑 고무도 받은 상태예요. 근데도 15,000이 들어왔다는 거는 생존기 안 받으면 무조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생존기를 키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큰 쫄 2마리 잡고, 지금 짝쫄 나온 거예요. 두 번째 패턴, 짝쫄. 그리고 세 번째 패턴, 큰 쫄 1마리와 짝쫄 2마리. 이때 누가? 음유가 담당을 했죠. 저희는 음유가 스턴 담당을 했고, 침묵 담당. 그리고 이 와중에 또 자석이 옵니다. 세 번째 패턴 때 자석이 와요. 보시면 자석 나옵니다. 딜 분산도 잘해주시는 모습이에요. 지금 자석 나왔죠? 지금 보시면은 하늘님과 저기 다샬님, 학자분과 음료분께서 마이너스 같은 극이죠. 같은 극은 뭐라고 했어요? 모여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반대편에 어빌리티님과 종이컵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다른 극은 멀어져야 된다고 했죠. 멀어지는 모습, 가까워지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까워지죠. 그리고 극성이 작용을 하면 이분들은 멀어지고 반대편에 있던 분들은 가까워지고. 자, 자석이 끝나자마자 하수로가 와요. 자석이 끝나자마자. 자, 보시면 지금 친한누님 여기 있죠? 지금 자석이 끝나는 모습이에요. 지금 뒤로 잠깐 돌린 건데, 하수로 팁을 잠깐 드리자면, 저희가 가진 노하우는 탱커가 서로 반대편에 있자. 이렇게 됐어요.
친한누님 위치를 보고 제가 이쪽으로 쭉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친한누님 이쪽에서 이쪽 분들 담당, 제가 이쪽에서 이쪽 분들 담당. 그래서 하수로 처리를 좀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탱커들이 좀 멀리 떨어졌어요. 자, 완전 멀리 떨어지고 자석 끝나자마자 하수로 보셨죠? 하수로가 여기 생겼고 저쪽에 생겼죠. 저희가 이제 반대로 섰기 때문에 탱커가 안 모여있고 서로 반대로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처리가 빨리 된 거예요. 하수로 처리가. 그리고 짝졸 4마리 하수로 처리됐고요. 짝졸 3마리 5번째 패턴 나옴과 동시에 또 자석이 나와요. 이제 하수로는 끝난 거예요. 네, 자석 나왔죠? 나랑 친한 누님 멀어지는 거 확인했고 멀어지고요. 다른 분들 모였네요. 자, 이렇게 자석 처리가 됐고요.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자석이 끝나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큰 쫄 4마리가 나와요. 네, 큰 쫄 4마리가 나오는데 그 전에 여기 보시면 기어 윤활유라고 있어요. 얘네들이 짝쫄이에요. 작은 쫄. 기어 윤활유가 남아있으면 안됩니다. 큰 쫄 4마리가 나올 때. 그래서 애들이 외곽으로 나가면 안되기 때문에 원딜 2분께서 스턴 담당을 안 하시죠? 스턴 담당은 뭐라고 했어요? 큰 쫄 4마리일 때. 탱커 2명이랑 근딜 2명이라 했죠. 그럼 원딜 2분들은 뭐 하시느냐, 그때. 짝쫄을 마무리를 합니다. 작은 쫄 마무리를 담당을 해주셔야 돼요. 예. 다른, 이제 짝쫄 마무리 해주시는 모습이고. 자, 여기 보시면 A징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 이렇게 1, 2, 3, 4를 저희가 콜을 해요. 자, A징 1번이라고 제가 콜을 하면, 이쪽 A징에 있는 걸 친한누님 메인 탱커가 담당. 두 번째, 김냥냥 제가 담당. 세 번째, 개마스터 용기사 담당. 네 번째, 여기 A 닌자 담당. 이렇게 해서 스턴을 끊습니다. 짝쫄 마무리 되고요. 기어 윤활유. 자, 보시면 자, 미끌미끌 시전하죠. 그때 제가 스턴을 넣습니다. 다 스턴이 잘 들어간 상태에서 딜 분산도 잘 되고, 지금 학자님께서 막 과중력도 놓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이렇게 3페이지가 끝이 납니다. 이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팁을 줬기 때문에 좀 괜찮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안 됩니다. 저희도 연습을 하면서 터득한 노하우이기 때문에 정말 트라이를 많이 해야 되는 게 3페이지예요. 나중에 가면 4페이지도 또 완전 기믹이 헬이기 때문에 3페이지가 완벽하게 돼야만이 4페이지 넘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3페이지는 정말 연습이 많이 필요한 구간이에요. 3페이지는 하수로가 랜덤, 자석도 랜덤, 쫄도 랜덤, 이 3가지 기믹이 랜덤이에요. 그래서 좀 연습을 많이 필요해요. 노하우도 필요하고 정할 거 정하고. 다시 말해서 하수로 랜덤, 자석 랜덤, 쫄 위치 랜덤, 이렇기 때문에 정말 연습이 많이 필요한 구간이다 라고 제가 강조하고 싶네요.